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2019년 4월 8일 날 파산 선고를 받은 78년생 채무자의 케이스입니다. 78년생이죠. 4월 8일, 6월 14일 날 곡감을 보관 신청한 걸 보니까 환가 사건이네요. 최초의 의견 보류, 채권자인은 없었고요. 주거 이력은 영등포에 쭉 살았네요. 영등포구에 모친 소유, 그 다음에 채무자 명의, 모친 명의, 전세. 채무자 명의는 6천에 31대가 있었죠. 이 돈이 이제 들어갔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2003년에서 현재까지 채무자는 콜센터 상담사 이제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 파탄 시기 원인 2018년 12월입니다. 직장 생활하던 중 2017년 어린 시절부터 잠재되어 있던 지병, 심부전, 폐결핵, 고혈압 등의 재발, 급성 뇌경색과 오른쪽 심체마비와 안면장애, 언어장애로 퇴직하고 현재까지 투병 생활하면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을 일었고요. 콜센터로 근무하면서 실직과 복직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2013년 12월에 협의혼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계시고 자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뇌졸중으로 좀 투병 중입니다. 파산 채권은 6,791만원. 채권자는 이제 이런 골고루 있죠. 신한카드, 우리카드, 롯데, 하나, 삼성.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보험 해약환급금이 570만원 있습니다. 삼성생명. 그 다음에 2002년식이니까 엄청난 중고차죠. 110만원. 그리고 그에 5년 동안 채무자 명의 재산 중에 2억 8,400에 전세금이 있었지만 이건 다 변제한 것 같습니다. 부모 재산 없고요. 자녀는 없고 환가 포기는 보험 570. 부동산 매각 대금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환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볼까요? 채무자의 부동산 취득 및 처분경위. 채무자는 23년 전인 97년경 부친 사망 후 모친과 함께 시골 전북 김제의 땅을 팔아 약 7천만 원을 마련하여 상경했고요. 상경 후 모친 명의로 전세를 시작하였고 채무자는 2003년경부터 콜센터 직원으로 박봉의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어려서부터 앓던 지병이 다시 도졌고요. 2017년부터 거의 못했고 2010년경 모친이 부탁으로 서울 구로구에서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자금 2억 2,500만원을 모친이 전북 김제에서 가지고 온 금을 바탕으로 형성한 전세자금과 벌은 돈을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위 주택을 2016년경 2억 8천만원에 처분하고 채무자 명의로 6천만원 거주하다가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제출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다시 2억 4천만원에 취득했고요. 대출금 1억. 채무자 2009년부터 17년까지 총소득이 1억 2천만원으로 0,300만원을 불과한 점, 특히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2010년경 이전에 소득이 거의 존재하지 않은 점, 채무자의 채무가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언어장애 등으로 실직과 구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생활비 등이 모자라 발생을 종합하면 채무자 이 진술대로 이 부동산은 모친이 형성한 소득으로 명의만 채무자 명의로 보유하던 중 매각한 재산으로 모친이 고유재산이라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채무자 수익 2억 8천만원 중 2억 2천만원은 당시 세입자에게 반환 후 남은 6천만원을 불과하고 6천만원도 채무자가 개인사채 및 대법체의 채무를 상환한 데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로 보험액 570만원인 점이 존재하고 모친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도 채무자가 생활비 등을 상당히 부담하여 채무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모친이 금 1,000만원을 파산자단에 지급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이제 1,000만원에 화해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6천만원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으로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 6천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소비를 했고 지금 보험 해약환급금이 좀 남아있고요. 모친이 이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채무자가 생활비 등을 상당히 부담하여 채무가 증가한 점. 지금 모친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모친은. 모친은 지금 현재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모친 소유 집이 있어요, 영등포에.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모친이 파산자산에 좀 출연하는 형식으로, 이런 것도 좀 불합리하죠. 최근 이런 파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부모 세대가 자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그러니까 자식 세대가 부모보다 더 못 사는 세대가 이제 도래했다 그러죠. 결국 이건 어떤 사회 산업 구조, 경제 구조, 자산 구조와 관련이 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고 옛날에는 어느 정도 대학을 졸업해서 맞벌이를 하거나 성실하게 하면 집을 살고 이자를 갚으면 그 집값이 올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이사 한 두세 번 가면 뭐 강북에서 강남으로, 분당에서 아니면 뭐 용인에서 분당, 시골에서 뭐 이렇게 이제 중심부로 이동하죠. 그럼 어느새 집은 10억, 20억이 돼 있죠. 대출금은 다 갚고, 이제 그거 갖고 자녀들 결혼시키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선배 세대, 50대 지금 60대, 우리가 저희 세대만 해도 빨리 성공한 사람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앞으로는 자산을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는 시대는 불가능하죠.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모한테 자녀들이 의탁을 해서 같이 동거하는 그런 대가족 형태가 다시 들어. 불가피하게. 그렇죠? 1인 가구하고 다가구가 이제 공존하죠. 그러다 보면 이런 식으로 모친 같은 경우는 집만 있죠. 집만 딸랑 있습니다. 나이는 뭐 60, 70 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의탁하는 자녀는 뭐 1,000만 원이든 알바를 하더라도 요즘은 최저임금 때문에 상당히 뭐 한 200 정도, 150에서 200 정도 벌죠. 배달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어떤 생활비를 대고 그러던 중에 이제 뭔가 과소비라든가 아니면 뭐 낭비 아니면 뭐 투자 실패로 그 자녀가 아니면 생활비 과다로 빚을 졌을 때 이게 뭔가 좀 자산 구조상 좀 문제가 되죠.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런 걸 좀 관찰 중입니다. 부모는 재산이 있고 자녀들은 빚쟁이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때 이게 과연 원래는 이 모친 소유의 자산을 연금화해서 주택연금을 받아야죠. 그래서 모친의 생활비는 모친이 쓰고 자녀들의 생활비는 자녀들이 쓰고, 근데 모친은 집만 보유하고 생활비가 안 들죠. 자녀한테 전적으로 의존했을 때 그 자녀가 나중에 파산했을 때 모친이 일정 정도 출연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어떤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현상이죠, 이거는. 뭔가 이제 파산도 계속 변하죠. 그렇죠? 뭐 시대의 어떤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케이스가 나올지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